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수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희입니다. 네, 날씨가 해도 너무합니다. 네. 7월에 이어서 8월인 어제도 첫날도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주무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폭염 때문에 정말 비상인 상태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온열 질환자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올해 정말 푹푹 찌고요. 장마도 마른 장마여서 정말 기력이 쭉쭉 빠지는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그렇죠. 저같이 또 특히 이제 좀 등치가 커서 육수를 많이 뽑으시는 분들은 물을 또 많이 드셔야 되는데요. 네. 박송희 아나운서는 하루에 물 얼마큼 먹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자꾸 커피만 찾게 되고요. 물을 잘 안 이렇게 마시는 마른 것 사람들이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리터에서 2리터 이상 마시는데 보통 하루에 1.2리터는 마셔줘야 네. 물 마신 좀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박송희 아나운서 같이 커피나 차로 대신하신 분들은 되겠지 하시겠지만 그렇게 마시면은 커피나 차를 마신 만큼 물을 더 챙겨줘야 된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수분 섭취를 해야 집중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은 물 많이 드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기업 하반기 공채 합격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 대기업 공채 특집과 함께 하시면 될 텐데요. 저희가 5주차 순서를 어제부터 진행했죠. CJ그룹 하반기 공채 합격 전략 어제부터 집중 분석을 시작했는데요. 네. 어제에서 오늘도 미포트 조미혁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기분이 좋아요. 왜요? 제가 오늘 그 분장실에서 분장을 봤는데 원장 선생님이 음. 우리 방송 너무 재밌대. 아하. 고마워요. 네. 보고 계시 나 이런 거 할 줄 몰랐어요. 아니 진짜로. 실시간으로 우리 이제. 방송 너무 재밌어요. 민혁- 이런 거요. 민혁 쌤 때문에 더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네. 어제 방송 반응이 또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2부까지 이어서 했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더 네. 늘려달라. 3분 없느냐. 뭐 이런 얘기 했다는데 GPD의 말이었는데 뭐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반응들이 올라왔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오늘 예. 더 깜짝 저희가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CJ 퇴사자를 퇴사자. 현직자를 직접 인터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CJ를 퇴사하신 분을 저희가 긴급 전화 인터뷰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래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셔야 돼요. 뭔가 굉장히 비판적인 거 아닙니까? 현실 그대로 그냥 생거 오. 회를 날- 그냥 팍팍 뜨는 거예요. 날것을 그냥 그대로 로 보여줘요. 메터리얼을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J그룹 다니셨던 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계열사에서 어떤 직무하셨던 분인지 또 궁금한데요. 너무 조급하면 안 됩니다. 아, 저희가 지금 그런가요? 처음부터 그렇습니까? 다 보여주면 안 되겠죠. 안 끝까지 되나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채널 정말- 고정을 위해서. 네, 저도 예. 깜짝깜짝 놀라는 정보를 오늘 아마 공개한다고 오.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기대를 해보시고요. 한 분을 더 소개해야죠. 저희와 8주째 함께하고 계신 분인데 이제는 뭐 제가 볼 땐 저희 가족이나 다름없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까도 새로운 정보를 들고 오시고 새로운 매력을 매일에서 발산해 주시는 아주 양파 같은 분이십니다. 취업 컨설턴트 커리어 칼리지의 임소왕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너무 제가 출연을 과하게 하다 보니 이제 저 네. 소스가 떨어져서 뭐, 네. 갈치 같아요. 예. 자, 오늘 갈치의 기운을 받아서 오늘 방송도 뭐야? 화이팅 해주시고요. 먼저 갈치의 기운을 받아서요? 갈치의 기운을 받아서 네, 잡정보센터 알겠습니다. 대기업 공채 특집에 취준생분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정말 갈치의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께 네, 다양한 이벤트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은 지금 8주째 계속되고 있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답 정보센터는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커뮤니티 스펙업과 함께합니다. 이 취업 커뮤니티 스펙업에 들어가시면요. 이벤트 게시판이 하나 있는데요. 이벤트 게시판을 검색하셔서 방송에 출연한 조민혁, 홍기찬, 김태성 강사님의 사진을 찍어서 이벤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2만 원권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기업 공채에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신 점 그리고 또 정말 함께 나누고픈 사연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위포트 인적성 교서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또 대기업 공채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들 모두 올려주시면 정말 선물도 듬뿍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고민하시던 거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5주차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CJ그룹의
공채 합격 전략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1차 관문이자 가장 깐깐하기로 유명한 자소서의 합격 전략을 네. 알아볼 텐데 어제 저희가 잠깐 맛배기로 알아봤습니다만 이게 계열사별 그리고 직무별로 다 다른 데다가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설마 이렇게 이거를 좀 꼼꼼하게 볼까 싶었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 네. 삼성과 현대 같은 경우 다 읽는다면서요? 다 읽죠. CJ도 CJ는 다 그러겠죠? 있습니다. 다만 이제 CJ 그룹의 그 어떤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네. 인사 담당자 오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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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 오병서 과장님을 읽지 오 않습니다. 과장님. 오병서 예. 과장님을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CJ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가 자소서를 읽지를 않으시고 현업에 그러니까 지원하신 부서에 실제로 근무하고 계신 선배들이 되겠죠. 아마 김승재 아나운서 정도 되는 이런 실무자들이 과장 정도 되시는 분들이 네. 꼼꼼하게 다 읽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차별화된 특징이 뭐냐면 평균 점수를 냅니다. 이게 형평성 때문에 혼자서 보시는 게 아니라 네. 한 3분 정도가 나의 자소서를 다 읽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직자분들이 그 내 자소서를 과연 읽고 평가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제가 현직자분들한테 실제로 그 자소서를 읽는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군대 경험을 일단 쓰면은 등급이 A, B, C, D가 있는데 D부터 출발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절대 자소서에서 쓰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경험들 예전에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런 좋아하지 않는 경험을 일단 쓰게 되면은 굉장히 낮은 점수에서 여러분들이 출발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경험 선택을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인당 보통 한 100장을 읽는데요. 오. 평가하시는 그 실무자들이 100장에서 한 150장 정도를 한 4시간 정도에 걸쳐서 그 인재원 안에 가둔답니다. 못 나가게. 그러니까 100장 이렇게 딱 쌓아놓고 자기 그 평가 양을 다 소화한 사람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걸 보고 다 평가서를 써야 되는군요. 그렇죠. 전부 다 이제 등급을 매기고 이제 또 목마를까봐 어디 헛개수도 갖다 놓고 어디 뚜레쥬르에서 샌드위치 안 먹죠. 네, 그런 거 이제 얄궂게 갖다 놓고 다 읽을 때까지 내보내지를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신중하게 꼼꼼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네, 꼭,꼼꼼하게 그러네요. 본다는 거 그렇죠.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소서는 열심히 읽어주신다 알겠는데 학교나 학점, 어학 성적 같은 소위 스펙도 그거 살펴보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많이 고민을 해요. 네. 구직자분들은 그러니까 조민혁 당신 얘기는 이제 알겠다. 그럼 자소서를 꼼꼼히 보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나는 뭐 학교가 상대적으로 뭐 지방대라든지 토익 점수가 낮기 때문에 자소서로 뭔가 이렇게 엎을 수 있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냐라고 네. 이제 또 질문을 주시는데 네. 학교라든지 이런 뭐 스펙, 어학, 뭐 학점 이런 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실무진에게. 소개서만 오로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아주 공평하게 평가하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학생들 이렇게 일선에서 만나 보면 대표적으로 두 회사가 자소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평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CJ 그룹과 이랜드입니다. 네. 좋네요. 네, 그러니까 CJ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의 스펙 상관없이 합격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좀 네, 노력해 주세요. 학교가 더 잘할 좋은 학교의 학생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도 네. 절 필요가 없다는 거 없어요. 네, 기억을 하시죠. 물론 이제 특수한 직무 같은 경우에 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했지만 학교를 보는 곳이 있기는 해요. 사업 관리라든지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자소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성화쌤 그 주변에 뭐 휴게실 합격한 친구들 사례 어때요 보통?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CJ가 물론 여러 가지 뭐 이제 자소서도 워낙 항목도 길고 해서 자소서를 많이 평가를 한다. 그리고 또 CJ는 어학 성적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만 해도 서류 전형 부활하고 나서 세상에 토익을 레벨 7 이상을 지원하도록 그러니까 레벨 6도 지원할 수 없도록 이렇게 했는데 네, CJ가 네? 토스 7이면 네. 이제 토익 기준으로 900 이상이죠. 네. 굉장히 높은 정도의 수준을 요하는데 CJ 같은 경우에는 어학 자격 제한을 아예 두지 않는 거의 유일한 대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서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취업의 문이 좀 열려 있는 편이긴 네. 하지만요. 예. 제가 봤을 때 이제 ENM이라든지 또 ENM에서도 또 이제 문화 콘텐츠 아니면 영화 사업부 이런 특수 직군에 대해서는 거의 뭐 유학생 아니면 안 뽑거나 네. 뭐 흔히들 말하는 스카이 아니면 안 뽑는 그런 경향들도 좀 보이고 특수 직군도 있어서 있다. 네. CJ는 무조건 아무나 다 뽑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뭔 큰 꼴 다쳐요. 세세하게 조금. 저는 반대예요. 네. 저는 송하 쌤 말에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네, 유학생들 그런가요? 물론 이제 선호하는데 네. 최종에서 결국 합격하는 친구들 제가 주변에 보면 어제도 우리가 얘기를 해봤지만 재당이라든지 네. 뭐 CGV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국내 대학교 중에서도 지방대 출신들 많아요. 그렇죠. 재학생들 중에서는 강원대 네. 정말
감자의 힘이에요. 네, 그런 친구들 보면은 네, 물론 이제 강원, 속초, 강릉, 춘천 지점 이제 CGV로 가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송하 쌤 말도 일견 맞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파이를 봤을 땐 CJ는 그렇죠. 그래도 그래도 다른 뭐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보다는 좀 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래서 외대 많이 계열사나 뽑아, 외대. 직무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네, 직무나 계열사에 계열사나 따라서 좀 직무, 차이가 네. 있겠네요. 박승희 아나운서는 영어 네. 점수 높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토익 점수 괜찮습니다. 되게 자신감 있어요. 저는 호텔 토익 저기 괜찮아요. 전공이어서 아, 후경? 영어를 좀 네, 할줄 저 몇 개 안 경희대? 틀렸습니다. 경희대? 예. 되죠. 아, 경희대 공부를 엄청 좀 좋아해, 합니다. CJ가. 그래요. 많아요. 제 주변에 CJ 프레시웨이랑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경희대 좋아해. 네, 아, 프레시웨이 저 아는 언니 있어요. TVN 가야 됩니까? 언니 있어요? 네, 아는 언니가 인사 한번 있습니다. 해요, 언니. 언니 안녕 보고 있어? 언니는 회사하고 있어 지금. 뭘 다 받아줘요. 아, 정말. 아니 아까 기분이 전에도 유쾌하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네. 밑도 끝도 없네요.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희대 응원합니다. 네. 네. 송하 쌤이 어제도 좀 그 힘들었지만 이게 CJ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다른 스펙을 덜 보기 때문에 작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CJ 자소서가 이제 송하 쌤 오늘 굉장히 준비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하나씩 우리가 좀 보면서 일단 네. 확인하면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항목들이 네. 만만치 않습니다. 좀 짚어주시죠, 네. 송하 쌤. 네, 일단 계열사별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재당 계열사인데요.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1번 문항에서 뭐 여러 가지 직무들이 쭉 있는데 이제 CJ 제일제당은 항목은 같습니다. 일단 1번에서는 선택한 계열사 그리고 직무 이 두 가지에 대한 동기를 물어보고 있고요. 예. 2번 문항에서는 이제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삶에서 그닥 이제 실패가 없었다. 그닥 어려운 게 없었다. 근데 선생님 심지어 전 재수도 안 했거든요. 어떡하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할 것 같아요.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하나하나 좀 짚어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어떤 거였죠? 아까 보니까 대학 생활 중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네. 작성해 주세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틀에 박힌 것 같으면서도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CJ가 물어보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 과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일단 점검을 좀 하고자 하니까요. 네. 구직자분들이 좀 피해야 될 경험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전에 송하 쌤이 굉장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 편입이나 재수. 그러니까 네, 그렇죠. 내 어떤 그 학교 진로 선택했을 때 어려움을 적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그 누구나 다 진로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물론 느끼죠. 뭐 수능이라든지 뭐 대입 이런 거 이런 주제는 적합하지가 않다. 그리고 두 두 번째 번째는 제가 맞출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민혁 쌤이 제일 싫어하시는 군대 얘기 아닌가요? 군대 얘기죠. 네. 네. 군대 얘기. 뭘또 너무 제일, 뭘또 싫어하셔가지고. 제일 싫어합니까? 네. 매번 말씀하셔서 군대 경험은 경험은 이제 틀에 박혔다 이거죠.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우리 지난주에 초대했던 그 장교분들은 괜찮아요. 아, 장교분들 네. 경험은 굉장히 뭐 우대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병으로 근무했던 군복무했던 경험들은 그러니까 군대 작성하면 안 얘기를 된다. 보니까 들어가서 네. 그 일원이 돼서 거기 이제 임원분들과 네. 재밌게 얘기할 때 군대 얘기만큼 좋은 게 없을 텐데 네. 그러고 떨어지죠. 진지하게 군대 그러니까 얘기하고 재밌게 재밌게 하고, 하고. 재밌긴 한데 재밌어 그냥. 네, 그러니까 딱히 이 지원자를 내 얘기는 붙고 나서 붙고 이제 나서 그렇죠. 이런 됐을 땐 모르겠지만 아. 이 시험 단계에서 군대 얘기는 그러니까. 정말 피하셔야 된다. 피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학연수예요. 아, 어학연수. 그렇죠. 어학연수를 이제 가시는 지역 자체가 거의 겹치니까요. 캐나다, 그렇죠. 밴쿠버, 토론토. 아니면 미국도 이쪽 뭐 캘리, 켈리. 네, 캘리나 이쪽도. 그렇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럼- 아니고요. 근데 네. 그 지금 궁금할 정신을 것 못 차리네요, 같아요. 예. 네. 아니 이런 만약에 세 가지는 피해야 살다가 뭐 역경이 없었다, 음. 자기는. 근데 네. 뭘 짜내야 되나요? 이렇게 네.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하나를 좀 정리를 하면은 네. 임광혁, 그럼 부장님까지 이제 뭡니까 그게 어떤 이제. 분? 임광혁 대리님이 네. 제가 직무 소개 영상을 보니까 CJ 제일제당의 바이오 공정팀의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제가 영상을 보니까 본인은 이제 사무실에서 본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이죠. 그러니까 미생물이 실제로 뭐 제품들을 잘 만드는지 그런 어떤 현장에 대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지원, 개선하는 업무들을 갖다가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구직자분들은 이번 항목 특히 이제 어려움 같은 걸 쓰실 때는 필드에서 내가 직접 고객을 상대하고 몸으로 부딪혔던 경험들을 많이 써주시는 게 아무래도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지금 박소영 아나운서와 연계가 되지만 네. 진짜 없어. 네. 그런 경험이 없고 아까 송아 쌤 말대로 실패한 경험도 없어. 네. 굉장히 무난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힘든 상황이 많았던 분들이 본다면 재수가 없는 삶이 재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재수 그런 안 하고 경우에는 여자하면은 이제 거의 지워야 떨어진다고 되나요? 말이죠. 자소서를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 지금 대본에 없는 걸 저한테 여쭤보기 때문에 상당히 좋네요. 네. 나 이런 아주 거 원하는 거야. 예. 작정을 했구만. 그런데 요럴 때는 그 CJ 인재상 중에 강유 인재라는 게 있습니다. 강유인. 강유? 강유. 그러니까 외유내강? 아니 잠깐만. 외유내강. 그렇죠. 예. 외유내강.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유하게 대하는 이런 인재를 이제 강유 인재라고 CJ 홈페이지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경험이 내가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강유 인재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1000자 중에 한 300자 정도를 먼저 써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좀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죠.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은 네. 회사의 어떤 인재상에 대해서 내가 좀 조사를 했다는 걸 먼저 보여주시고 네. 이거에 부합되는 경험을 좀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주신다면 경험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해도 어떤 노력의 흔적을 보고서 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좀 그렇네요.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려움이 없으면 저는 없다고 쓰는 걸 추천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근데 없다고 쓰지만 네. 그거를 리커버할 수 있는 뭔가가 없으면 그 친구 진짜 그렇죠. 합격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없다고 하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뭐 어려웠다, 뭐 그래서 꼭 힘들었다, 뭐 재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 인생에서 조금 내가 가치관을 변화하게 된 계기라든지 아. 내가 어떤 단점이 있었는데 아 이걸 정말로 고쳐야겠구나라고 깨달았던 계기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쉽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힘듦을 원하는 건 너가 한번 인생에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걸 수 있기 때문에 한 네. 가지만 더 그렇다면 네. 질문은 이제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을 구체적 서술인데 방금 얘기한 대로 어려움은 없었어 하지만 지금 송아 쌤 말대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네. 바뀐 어떤 사례가 있다면 그걸 써도 작은 돼요? 사례라도 그걸 써도 좋죠. 근데 사실은 저는 좀 송아 쌤 얘기에 좀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그 CJ라는 이 업종 자체가 결국에는 외식과 식품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블랙 컨슈머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좀 다루기 어려운 고객들이 많거든요. 네네. 영화관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선호하는 인재는 말 그대로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많은 좀 고생을 해보고 네. 실패를 해봤던 사람을 원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한 그렇죠.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뭐 학교에서 팀워크를 하다가 네. 팀플 하다가 뭐 너무 뭐 4학년 선배는 뭐 일도 안 하고 뭐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잘 이끌어서 우리 팀 A뿔 받았다 이런 거 괜찮나요 혹시?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나요? 네, 왜냐하면 진부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굉장히 네. 좋은 지금 지적을 뭘 같이 안 해봐갖고 박찬희 아나운서가 해주신 게 어. 많은 구직자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봤거든요 이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소서를요. 프로젝트를 했는데 누군가 뭐 이렇게 트러블이 있어서 내가 다 해결했다. 네.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안 그래서 되나요? 이게 같이 해결하고 네. 네. 뭔가 제가 협업 이제 과정을 이런 보여주시는 이야기를 거예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험은 이미 지나간 일이거든요. 근데 경험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건 네네.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내적인 어떤 힘듦으로 풀어서 좀 그러면 내적인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던 뭐 거예요. 혜민 스님도 왜냐하면 아니고 무슨 그게 내적인 어차피 걸 어디서 그런 또.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네. 이게 어차피 본인이 어떤 그러다 보면 이제 생각나는 경험들이 분명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갈등이다, 뭐다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뜬구름 잡는 뭐 재수 이런 얘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면으로 먼저 자, 접근을 이 해서 정도 저희가 짚어드렸으면 이제 알아서 네. 해결하셔야 될 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이제 그 시간 네. 관계에서 빨리 넘어가야 돼요. 네, 대한통운 자소서 항목 그쵸. 빨리 짚어볼까요? 네. 좋았어요? 네. 다음으로 이제 대한통운 짚어볼 텐데요.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먼저 1번 문항은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계열사 그리고 선택한 직무에 대한 동기를 물어보는 게 1번 문항이고요. 그다음에 2번 문항
문항에서는 이제 직무별로 좀 갈리는데 먼저 첫 번째는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던 본인의 어떤 역량을 물어보는 질문으로 단체 활동에서 다른 사람과 일할 때 긍정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낸 경험을 작성하라라는 문항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것 하나로는 이제 SCM 컨설턴트 쪽에서 이제 물어보는 질문인데 팀 프로젝트 또는 단체 활동 중에서 주어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했던 경험을 서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맞춰서 어떤 자소서의 항목이 좀 바뀐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물류 회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변화, 긍정적인 협업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민혁 쌤, 이게 네. 보니까 CJ 대한통운은 이제 저희가 쉽게 생각해서 택배잖아요. 택배 관련 그 회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팁을 갖고 좀 접근하는 게 좋다. 이게 이런 게 이제 있을 거예요. 택배 회사로 접근을 하죠. 그럼 이제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말만 하면 불합격이래. 그러니까 물류 회사, 굉장히 좋은 사례를 지금 일부러 좀 전략적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B2C 회사가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 FedEx라든지 DHL과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현대 계열사 중에서 물류 회사인 현대 글로비스처럼 직접 그 현대 자동차에서 만든 자동차를 갖다가 부두에다가 나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단순히 그 택배라는 B2C 관점에서 일단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물류도 사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육송, 뭐 해송, 그 항공 뭐 이런 쪽에 있는데 우리 구직자분들은 해송 쪽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바다로 배를 통해서 나르는 물류라고 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학생들이 지원을 좀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CJ 그룹 이제 뽑습니다. 보니까 유통 쪽에서 이게 또 여학생들이 친근하게 그렇죠. 생각되는 단어가 바로 네. 이제 올리브영. 올리브영이죠. 올영. 예. 화장품 판매는 올리브영인데 이쪽 자소서는 좀 뭔가 특징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작년이었는지 아마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올리브영하고 CJ의 그 ICT 시스템 개발하는 CJ 시스템즈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리브 네트워크로 이름이 이제 바뀐 상태고요. 그렇군요. 올리브영 자소서가 지금 어떤지를 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소원 쌤이 한번 읽어주시면 짚어주시죠. 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리브영 네트워크스 지금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문항에서 이제 2번 문항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D 너무나 선호하는 직군이죠. 네, MD 직군에서는 이제 2번 문항에서 여러분의 대학생활 중 가장 뛰어난 성과를 이뤄냈던 경험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사업부 아까 말씀해주신 거기서는 이제 뭐 시스템 개발이나 운영 그 여타 IT 사업부에서는 여러분이 경험한 교내외 활동에서 IT 관련 가장 의미 있는 사례를 서술하라 해서 완전히 이제 직무 그리고 전공, 그리고 전문 역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올리브영이 대학생활 중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경험, 또 IT 사업은 IT와 관련된 의미 있는 사례를 서술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IT 쪽은 뭐 IT와 관련된 의미 있는 사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생들은 알아요. 저희는 이제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전공이 있거든요. 컴퓨터공학과 친구들하고 전자통신정보자 그 네. 전공자들이 이 올리브 네트워크스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 그 전공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경험은 대외 활동을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공에서 연구하셨던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들이 있어요. 또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어디 플랫폼이나 이런 쪽에다가 올린 다음에 실제로 내가 생산해서 판매까지 했던 이런 어떤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괜히 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원자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뭐 해외 연수 갔던 거라든지 네. 괜히 뭐 봉사활동이나 이런 추상적인 경험을 쓰시면 안 된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CJ는 항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러네요. 이제 이 올리브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항목이 두 가지고요. 각 항목이 1,500자나 되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그 경험들을 체크를 할 거예요. 기승전결이 없는 글은 그렇죠. 바로 퇴출당할 수 퇴출 있는.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황이 경험 있을 것 선택을 지원한 그 전공 관련된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기술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항목 수가 많지 않다는 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구직자분들이 경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차별화 주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열사별로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 어제 그 우리 민혁 쌤이 얘기했던 CJ 푸드빌 그렇죠. 맛밥 얘기했던 네. 외식사업 계열사가 우리가 보통 이제 CJ 하면 떠오르는 그 가장 네. 그 이상적인 아니, 곳이 아닐까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푸드빌 같은 경우 개발하는 그 브랜드가 어제 말씀드렸던 뭐 빕스라든지 차이나 팩토리, 제일 제면소 아세요? 알죠. 네.
화를 내. 난 몰랐어요. 너무 잘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제면소나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그 CJ 푸드빌에서 담당하는 브랜드고요. 크게 이제 직무는 스토어 매니저와 그러니까 점포를 운영하고 담당하는 스토어 매니저. 예를 들어서 투썸플레이스 같은 곳에 가면은 일반 그 파트타이머들 말고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매니저. 매니저 그렇죠. 직무가 하나가 있고 매니저 직무를 한 2년 정도 하게 되면 그 점포 전체를 또 상권을 관리하는 스토어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정규직이군요. 그렇죠? 둘 다 정규직이죠. 스토어 매니저랑 스토어 컨설턴트. 다만 이제 입사하게 되면 보통 맞는 게 매니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턴트 직무죠. 그래서 각각이 이제 또 물어본 항목이 다르고요. 매니저 직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화나네요. 또 이거 읽으니까 외식 사업 전망과 비전에 대해서 너의 생각을 한번 기술해봐라.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스토어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실제로 구현하고자 하는 아까 같은 그 면을 한번 네가 해볼래? 아니면 뭐 한식을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볼래?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써봐라. 이런 식으로 네.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획서를 작성하라고 그러네요. 또 화가 나려고 그러네요. 제가. 네. 본인들도 잘 모르는 것들을 우리 구직자분들에게 물어보는. 이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네. 본인들 보고서 해주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 구직자분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이거 빼낸다. 우리 네. 떨어뜨려놓고 아이디어만 쑥 빼간다. 그렇죠. 그런 그러면 안 거. 음. 자, 어쨌든 그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스펙이 필요 없고 어쩌고 해도 푸드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본인이 어떤 그 직무에 관련돼서 네, 많이 전문성을 공부를 해야 될 갖고 것 있거나 같아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네. 좀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드는데요. 자, 여기 저희가 그 시간 관계에서 빨리 연결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지금 그 보시는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저희가 오늘 최초로 그 준비한 최초죠. 드디어 올 게 왔군요. 어, 매주 방송 최초가 최초. 뭐가 하나씩 네, 있는 것 지난주는 같아서. 우리 네. 송아 쌤이 사고를 치셨고, 자 오늘은 그 CJ 그룹 퇴사자 전화 연결을 저희가 시도해 볼 텐데 정말 가감 없이 솔직하게 네. CJ 그룹 공채에 대해서 확 모든 걸 털어놓고 쏟아붓겠습니다. 지금부터 4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잠시 후에.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경쟁에서 이겨라.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좌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죠. 경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못 치는데 익숙한 선수인데 대신에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네, CJ 그룹 퇴사자와의 전화 연결. 오늘 잡정보센터가 방송 최초로 시도를 해볼 텐데요. 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나와 계십니까?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CJ에서 16톤 계열 회사를 다녔고, 뭐 그냥 다스베이더로 합시다. 다스베이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리 좀 더 키워주시죠. 예. 약간 무서운데요? 자, 저희가 누구신지 CJ 그룹 어느 계열사에서 종사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뭐 귀가 안 대부분 분들이 어느 계열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기준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역으로 하면 안 될 것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그 햇반과 채널을 통해 넘기는 그 채널이 결코 다가 아니거든요. 예. 좀 이렇게 막연한 느낌으로 선택을 하는 것만 피한다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이게 5년 뒤, 10년 뒤에도 일할 수 있는 회사라고 판단이 되는지만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막연하게 변조를 하긴 내가 했는데 영업을 원래 잘해야지라고 좀 하면 좋아하시는 진짜 그 영업일을 5년이고 10년이고 할 회사이기 때문에 좀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내가 한 번에 오래오래 다닐 회사라는 점만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차 면접이 심층 직무 특성 면접이고요. 2차 면접이 임원 면접인데요. 이 면접 관련해서 조언을 또 해주신다면요? 네, 이게 면접이 거의 매번 비슷하게 나왔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한 1년 주기로 조금씩 바뀌는 게 1차 면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기출된 거를 그대로 답습을 하거나 스터디에서 약속된 플레이를 하듯 연습만 하시면 실제 면접에서는 다른 면접을 마주하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좀 상황 판단력을 보기 위한 지금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하실 때 하다못해 시사 이슈 하나를 보더라도 이게 왜 벌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걸 틈틈이 정리하고 예측하는 습관 등이 좀 길러져야 됩니다. 상황 판단력을 기르는 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한 번만 짧게 다니고 관둔 회사를 생각하는 이 구직자를 절대 뽑지 않거든요. 물론 뭐 저는 이렇게 나왔지만 한 번 다니다만 오래 다닐 수 있는 이 로열티가 충만해 보이는 구직자를 뽑기 때문에 답변 하나하나에도 좀 가식 있는 답변, 거짓말 같은 답변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용 나오셨어요. 차라리 해당 업종에 더 관심이 많았었다. 이쪽 업계에 오래오래 전문가로 남고 싶다라는 말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네가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뭐 이렇게만 말을 하면 떨어져요. 떨어져요. 이분 굉장히 이 음성 변조에서 아 답답하네요. 그냥 뭔가 이렇게 뭔가 해줄 슬퍼요. 얘기가 많은 것 고구마 같아. 100개 먹은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요. 자, 민혁 쌤하고는 그 아시는 사이로 좀 들었는데요. 어떻게 아시는 사이고 또 어떻게 전화 연결에 승낙하신 거예요? 좀 위험하신 분인 거. 물론 그만두니까 위험할 거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된 겁니까? 얘기 좀 잘해줘요. 누구요? 민혁 쌤. 조민혁? 예. 누구? 모르시는 거 아, 그쵸. 조민혁 선생님과는 아주 오랜 기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 현직자입니다. 전현직자. 아직도 TV에 나오나 보네요.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방송. 그 제가 이분이 무슨 저희 다스베이더 씨, 그 제가 볼 때 ENM 퇴사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 아닌가요? 혹시? 네, 그 최근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에게 좀 아쉬웠던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요? 예, 요즘에 입사한 신입사원분들 보면 안타까운 건 금방 실직되고 금방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너는요? 이게 대부분 이 멘탈이 유리 멘탈, 승부부 멘탈, 연두부 멘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잘 되라는 의미로 업무를 많이 줄 수도 있고 조언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자기 의지대로 뭔가 행동하고 활동했던 게 적었던 세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은 조언과 업무 지시만으로도 쉽게 상처를 받고 이직을 한다거나 조직에 적응을 못하는 일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언제까지 네. 센스 있고 답변 잘하고 마냥 밝다고만 해서 좋은 신입사원이 될 수는 없거든요. 네. 잘 적응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유리 저도 멘탈. 참 잘 적응했었는데 왜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됐는지 아 우리 아버지 같아. 얘기 답답이 없네요. 아니 왜 이렇게 중간 숨이 길어요 이렇게? 아니 근데 아니 이분 몇 년 다니신 거예요? 이분이 짧게 다녔어요. 한 3년 정도. 아니, 그럼 방송 뭐 쪽에 딴 사람 유리 멘탈 얘기하는 건 뭐야 이거를 또 본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알겠습니다. 경쟁업체로 갔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다음 네. 질문입니다. 솔직하게요. CJ그룹 다녀보니까 이런 건 좋더라 하는 점 있으신가요? 없다고 것 같아요. 오늘 주셨던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 좋았던 건 없죠. 예, 좋은 건 없었어요. 없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뭐 하지만 뭐 좋았다고 친다면 일단 제가 여기 입사했다는 건 그만큼 제 성향에 맞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고요. 알겠습니다. 일을 좀 제대로 배울 수 있었고 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좀 만날 수 있었던 것, 그 점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입니다. 어제 더 얘기했던 없어요. 것처럼 예, 알겠습니다. 삼자 관점의 어떤 그런 복지 혜택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네, 목소리가 그러네요. 많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요. 기가 주고 계세요. 자, 반대로 그렇다면 차코치님 퇴사하셨으니까 정말 좀 솔직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CJ그룹 이건 좀 정말 아니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 CJ그룹 이건 정말 아니다. 진짜 할 말이 많거든요. 울어도 됩니까 지금? 아,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왜 눈물 나는 니코나도 있고 모르겠고. 좋은데 왜? 예.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나는 회사라는 컨셉이 모든 계열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제일제당 그 햇반 파는 애들은 결코 안 그렇거든요. 그 헬스케어 그 의약품 관리하거나 이렇게 판매하는 분들 보면 이게 지금 오뚜기인지 대상인지 구분도 안 되는 뭐 어마어마한 파이팅이 있기 때문에
이 좀 포지셔닝을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최선이었나? 물론 잘하고 있는 회사지만 뭐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그런 거에 속아서 막연한 구직 활동을 하거나 지원을 하는 분들께는 좀 뜯어 말리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저는 뭐 언어 영역 듣기 평가는 지금 느낌이에요. 네. 그 다음에 꼭 한번 나와서 정말 가감 없이 CJ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방송에 한번 꼭 나와 주시죠. 그럼요. 뭐 잃을 게 없습니다. 새해도 있고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다스베이더 가면 정도만 챙겨주시면 네. 제가 뭐 언제든지 나온다는 방송에 얘기예요? 출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 뭐 조민혁 선생님과는 뭐 막역합니다. 예. 뭐 이분도 비밀이 많으세요. 하여튼 방송을 통해서 내가 고민이 많다고? 서로를 준비해 비밀이 많다고 비밀이. 저희가 이제 뭐 그 비용상 복면은 준비를 못 해드리고 마스크를 이렇게 2개 씌워드리는 걸로 눈만 보이게 해서 안 한번 되고요. 출연을 하는 걸로 햇반대장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출연하실 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차코치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드려야겠네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들어가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에 지원하실 거 압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좀 제대로 된 정보, 네. 정확한 안내 속에 지원을 하면 참 좋겠죠. 저희 잡 정보센터와 함께 유익한 시간 계속 진행을 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TV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제가 제가 뭐 조만간에 한번 네. 기회가 된다면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CJ 퇴직자 역할 다스베이더 성격이 였습니다. 많으신 감사합니다. 분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땐 차코치님은 잡정보센터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고정 게스트를 하셔야 돼요. 너무 말하고 싶은 게 네. 많으셔가지고 네. 저희 꼭 한번 모시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확실히 현직 그 퇴직자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어제부터 나눈 그쵸. 얘기가 이게 단순 농담이 아닌 거죠. 그러네요. 마무리 네, 한마디, 그러니까. 마무리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구직자분들이 지금 이걸 그냥 웃고 넘어갈 게 아니라 실제로 구직자일 때 느끼는 거랑 입사해서 느끼는 게 분명 다르니까 현실을 좀 직시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리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그리고 커리어인 칼리지의 임소왕 강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뜨거운 여름보다 강렬한 입사 의지, 갈수록 축소되는 모집 인원. 아직 대기업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 2016년 여름 온라인 취업 카페와 함께하는 하반기 공채 합격을 향한 대역전곡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유일 취업 전문 채널 한국직업방송과 함께하는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많은 시청 바랍니다.